일어날 시간이야 시원하게 해줄게 한나 시어머니는 얼음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로 나에게 물을 주면서 말했다. 얼어붙어서 고열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찬물을 붓다가 정신을 잃었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내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을 때 내 의식은 구급차에 공급되어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에멀리 아이입니다. 3년 전 30살이에요. 소꿉친구 레이몬드와 결혼했는데 우리 둘 다 동갑이에요. 레이몬드는 해외 파견이 포함된 대기업에 근무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레이몬드는 여전히 매주 나를 초대해 에밀리가 내 쉬는 날 어디든 가자고. 우리는 항상 두 사람이 데이트할 수 있을 만큼 친하다. 우리가 늙어가도 계속 이렇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지속적인 행복. 레이몬드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 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일도 할 수 없습니까? 당신은 아내의 은총입니다. 당신이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매번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계속 궁금했는데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은 사건이 있었다. 3년 전 가족회의에서 한나가 나한테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였다. 레이몬드 부인이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훈련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열심히 대답해드렸는데 한나를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해 축하 행사나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한나를 만날 때마다 그녀가 다음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져서 우울해진다. 해너의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엄마는 옛날에 집안일로 고생했는데 아직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집안일에 대한 불만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참아야 합니다. 보면 부를 테니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시고 한나만 남겨두고 시집에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웠나 봐요. 결혼하고 자주 들르곤 하더군요.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해너가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었고 그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나에 대한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약 반년 뒤에 해너가 우리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내내 거의 청소를 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해너를 들여보냈는데 그녀는 소파에 찌르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 엄마 그 정도면 됐어. 에밀리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 난 그가 전에 한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었어. 난 단지 한나가 그 이후로 완전히 솔랭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서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덕분에 한나가 말할 때마다 남편이 개입함. 저는 평소보다 괴롭힘을 훨씬 덜 받았고 저녁이 되자 한나는 집에 갔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다음 달부터 3개월 정도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엄마가 걱정도 하시고 그동안만 우리 집에 묵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솔직히 저는 아니었어요. 한나와 3개월은 지낼 수 있을 텐데 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남편과 진심으로 고민을 나눴어요. 항상 악랄했던 하나가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부디 남편이 간곡히 부탁해서 엄마한테 그만 괴롭혀야 한다고 할게 마지못해 한나와 우리 집에서 3개월간 함께 살기로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날 한나가 도착했다. 우리 집 에밀리 오늘부터 너랑 같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 한나는 평소처럼 비웃는 말투가 아니었어. 내 남편이 그녀에게 꽤 단호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한나는 그날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다음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너가 나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중얼거렸다. 나는 집안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을 수 없었다니 무슨 뜻인지 나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워했고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한때 조용했던 해너는 그녀의 댐 태도를 바꾸었다. 청소가 전혀 안 된 것 같고 빨래가 너무 구겨져 있어서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도 그런 잔소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듯 친절하게 응대했다. 한나랑 뭐라고 해서 지금까지 얌전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 가사도 제대로 가르쳐 줄게. 다음날부터 화를 터뜨리고 한나는 요리할 때도 가차없이 괴롭혀서 식사는 짠맛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이걸 제 아들에게 먹이는 겁니까? 제가 이 구석을 아무리 청소해도 전혀 안 끝났고 감히 청소를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일주일 후에도 제가 한 모든 일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나는 당신이 여행을 떠난 이후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너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습니다. 출장 중인 남편을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장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문자든 전화든 늘 듣고 있어요. 부재 중에 귀찮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해합니다. 남편이 격려해줬으니 잘 지내세요. 그래서 나는 해너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매일 업데이트를 그와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해너와의 이 생활 경험이 약 2개월 동안 나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내 건강을 뒤흔든 괴롭히면 안 돼. 어지러워. 그날 아침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리가 덜덜 떨려서 열이 지붕을 뚫고 나오는 게 당연해. 내 몸을 확인하면 너무 끔찍해. 성격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고열이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해너에게 오늘 집안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만 집안일을 처리해 주시겠어요. 해너에게 부탁했어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그녀의 반응은 내가 당신의 허드레시를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아내입니까? 고열 너무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금방이라도 박수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가 눕고 싶은 대로 해라. 그녀는 눕고 싶은 필사적인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잽싸게 맞섰다. 그 말 듣고 바로 침실로 몸이 안 좋아지면 낮잠 좀 자야지. 원래 계획대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극심한 추위에 깜짝 놀라서 순간 얼어붙어 혼란스러워서 빨리 해너가 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화를 내며 물었다. 에밀리, 당신은 열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당신의 호의는 사라졌으니 하나는 감기 치료가 도움이 됐다고 도발적으로 외치며 노리모어스를 외쳤다. 얼음물에 고열이 있는 뒤에게 정말 화를 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먹으로 때렸을 텐데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쇠퇴하고 호흡이 힘들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한계에 부딪혀 죄송합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로 응급서비스에 전화를 걸면서 약한 목소리로 마스터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곧 만나서 당신이 근처에 있던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열이 많이 나지만 다행히 출혈은 없으니 약물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의사에게도 한나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W병원으로 이사하고 남편에게 입원했다고 문자 보냈더니 무슨 일인지 걱정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열이 있는 사람에게 얼음물에 수맥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 남편에게 문자만 보내서 미안하다고 집에 전화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는데 그 시간에 집안일은 어떻게 됐는지 한나한테 소리쳤는데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서 참았는데 별로 친절하지가 않더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에도 침묵을 지키기 위해 나는 한나가 나를 병원에 일주일 동안 괴롭힌 모든 괴롭힘에 대해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증상은 안정되었고 마침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나는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해요. 정말 불편했어요. 당신이 여기 없어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해너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상황은 부분적으로 당신 잘못이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초래된 모든 문제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를 비난하려는 건가요? 해너는 반박했지만 나는 단지 그렇다고만 말하고 퇴각 치료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내 방으로 돌아왔으나 가사 관리에 대한 모든 불만을 고려하여 해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했지만 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와우, 뭐야. 빨래 구겨지고 청소도 거의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안일을 했을 때보다 다음번에 그녀가 불평할 때 보여줄 계획을 세웠고 그녀가 나에게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후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날부터 내가 만든 밥에 대해 불평하면 잘 먹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한다. 어쨌든 내 요리를 참을 수 없고 그녀가 청소를 하라고 하면 나는 밥을 먹고 있어도 청소를 시작할 것이다. 안 끝났어. 그럼 직접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깨끗해 보이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계속 불평할 거라면 누구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 집 레이몬드가 한나와 충돌이 많다고 해서 당신과만 살고 있는데 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게 되었고 2주가 지나고 남편이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해외여행 매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연스럽게 웃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한나를 거실로 불렀다. 이번한 날 한나가 보낸 문자가 걱정되는 듯 했다. 남편이 끼어들자고 하다가 결국 남편과 한나, 엄마 사이에 의논이 됐습니다. 에밀리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에밀리가 고열에 걸려 있을 때 그녀에게 얼음물을 부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파에 앉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나는 무지해서 기절했고 내가 에밀리를 거의 매일 괴롭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야 한나는 남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남편이 한나에게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분노로 소리쳤어요.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녀를 닦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한나에게 얼음물을 쏟았을 뿐입니다. 집안일은 에밀리가 잘하도록 도우려고 했을 뿐이야 한나가 멍하니 변명을 더듬더듬 뻔한 사고였지 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는데 우연이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결국 병원에 갔지. 한나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얼음물을 줬는데도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반박했고 매일 너한테 괴롭힘을 당해 집안일이 더 오래 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더 두껍게 놔뒀어. 매일의 괴롭힘이 집안일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르치고 훈련했기 때문에 당신은 가사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한나에게 내가 찍은 집안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너가 말한 순간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집안일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 사진은 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찍은 사진입니다. 세탁물은 모두 구겨지고 바닥은 먼지가 너무 많아 초등학교에서 청소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학생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말했고 그 후 해너는 집안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토론은 거기서 끝났고 다음날 남편이 해너를 집으로 데려가서 해너와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괴롭힘이 잦아들고 집안일 잔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남편이 얼음물을 던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출장으로 이번에는 해외가 아닌 국내 여행이었는데 2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편이 여행 떠난 지 3일 만에 엄마가 큰 부탁으로 내려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신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마지못해 시댁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내가 견뎌온 괴롭힘에 대해 그녀에게 보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까? 해너 왜 여기 계십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몸이 안 좋아서 해너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꽤 아파서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 떠나고 싶었지만 남편의 요청에 대한 의무를 벗어나 해너를 보여준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해너 당신은 부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 레이먼드한테 들었는데 계속 쉬세요. 알았어요. 이전에 직면했던 시나리오와 똑같았어요. 에밀리를 보복할 기회였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한나의 애원에 집안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럴까요? 난 형편없는 살림. 실력으로 그걸 해내는데 내가 나한테 준 그 모든 비판 후에 내가 회복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처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 움직일 수 없어. 한나가 애원했어. 그렇게 고집하면 거절할 수 없어. 알았어. 이걸로 하자.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집안일은 내가 할 테지만 불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해너는 내 조건에 동의했고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나서 시댁에서 랜드리 하는 중 하나 내 방에서 들었어. 에밀리 미안하지만 얼음물이랑 수건 좀 가져다 줄래? 부탁대로 머리 식히고 싶어서 양동이를 가득 가져왔어. 한나 침실에 얼음물과 수건 한나 부탁한 걸 건네주고 가세요. 다른 방 청소를 하려고 나간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침실에서 한나의 울음소리가 들려 너무 추워서 무슨 일이냐 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소동을 들은 후 해너는 뼈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해너는 수건을 얼음물에 적시려고 시도한 것 같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옷에 걸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등받이가 뒤집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식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이 내려서 집안일 하느라 투덜대던 한나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공간이 엉망이었는데 흩어진 옷들 때문에 얼음물에 뒹굴게 됐지. 한나, 너 정말 불평이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관리할 수 없고 이제 그 엉망진창 때문에 물을 흠뻑 흘리는 것은 모두 당신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는 해너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에멀리는 나에게 수건과 갈아입을 옷 몇 개 가져다 줄 수 있나요? 해너는 분명히 내 말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업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업이를 떠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져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수건과 옷을 주었습니다. 떨림이 잦아들었고 나는 계속 웃으며 물었다. 얼음물에 흠뻑 젖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아팠을 때 침대에 누워 얼음물을 쏟는 기분이 어떤지 조금 알겠니? 나한테 그랬어. 다음에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았어. 나중에 집안일을 끝내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한나가 기운을 좀 냈고 열도 눈에 띄게 가라앉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해너는 여기서 끝났으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해너의 열이 떨어진 것을 보고 집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놀랍게도 청소가 조금 엉성하지는 않았나요? 해너는 약속을 어겼고 집안일 투덜대기 시작했어. 난 당신이 투덜거리는 일을 약속했는데도 실망스러운 일이었는데 나도 당신처럼 합창을 했고 그 사람이 엉성한 일을 한 증거로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반박한 거. 한나 말문이 막히고 말이 없었다. 아, 생각나네. 예전에 레이먼트한테 들었는데 네가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면 나한테 똑같이 할 권리는 없어. 먼저 당신의 집안일을 내 것까지 익히십시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레이몬드에게 괴롭힘을 반드시 신고할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말한 한나에 대한 옛 이야기가 생각나고 나는 그 비꼬는 말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한나에게 복수를 해서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한나의 답답한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요? 늘 엉성한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물으니 남편이 남편에게 괴롭힘에 대해 말했다고 대답했고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가 해너에게 연락했다고 그게 그녀가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녀가 자신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웃으며 에밀리를 비난했습니다. 집안일을 너무 불만이 많으면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고 내가 취한 복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당신이 견뎌낸 모든 괴롭힘 이후에 엄마는 다음에는 약을 맛볼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해너는 완전히 차분하게 와서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평화롭게 지나갔고 해너가 남편을 떠날 때 그녀의 엄마에게 당신이 에멀리를 다시 괴롭힌다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에밀리에게서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얻는 만큼 좋아.